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익산시와 금마농협이 공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부지가 전통 한옥체험단지 조성 지역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익산시는 토지 매입과 정부 공모 선정을 거쳐 설계 단계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뒤늦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마지막 예결위원회를 민주당 독식으로 꾸려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예결위원 선출 과정에서 세 차례나 본회의를 늦추는 진통 끝에 9명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3명이 사임했습니다.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앙동 전통시장 복구를 위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성금도 잇따라 수해상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마농협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익산시와 금마농협이 공모 기준을 맞추기 위해 1,5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지는 전통 한옥체험단지 조성 지역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부 공모에 제한하는 단계부터 익산시 행정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마농협 바로 앞에 있는 1,500평 규모의 부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마농협은 공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체 예산 35억 원을 들여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익산시와 금마농협은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했고 3주 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형 로컬푸드 진매장을 만든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비 6억 원과 도시비 12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입지가 전통 한옥체험단지 조성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통 한옥체험단지는 금마 동고도리 일대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미 지난 2017년 지정됐습니다. 관련법상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또는 기업체 컨소시엄 형태 외에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제한된 곳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공모 당시 익산시 담당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입지를 중심으로 금마농협의 사업 진행을 적극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또 이제 컨소시엄 들어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조건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문화적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입지 민원이 불거지자 지난 4월 문화재청은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금마농협이 해당 입지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지역 기본계획 변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변경하려면 전문 용역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전부터 어차피 그쪽은 표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 절차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죠. 또 이제 용역하는 시간들이 대부분들이 저희도 한 1년 다른 데 하면 1년 6개월. 금마농협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력 사업인 로컬푸드 진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설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기존에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진매장을 새로운 매장을 지어 옮기는 것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 올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줄 알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진매장에 참여한 350여 농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익산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냐. 바로 비대위 구성을 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당초 예정대로 올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공모 참여와 선정, 설계까지 진행된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행정 신뢰성은 떨어지고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주 3명, 군산 2명, 완주 1명 등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2,523명입니다. 군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760명이며 익산은 208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 속에 익산과 군산의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노래방과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음식점과 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 기준이 30%로 강화되고 각종 행사에는 100명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의 수도권발 연쇄 감염이 전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이달 들어 군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군산 286번과 관련한 확진자는 19명이고 관악구 관련 9명, 화성 관련 3명 등 모두 31명입니다. 군산시는 수도권 방문자와 접촉했을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주말인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입니다. 지역 발생 1,208명, 해외 유입 4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058명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 독식으로 눈총을 봤더니 마지막 예결위원장마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결위원 선출은 3차례나 본회의를 늦추는 등 파행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 9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사임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9명. 위원장은 우종 사무원이, 부위원장은 최창호 의원이 맡고 예결위원은 설경민, 김중신, 송미숙, 김경국, 조경수, 박광일, 신영자 의원이 뽑혔습니다. 지난 15일 본회의가 2차례나 정회되면서 진통 끝에 김영일 부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원들을 뽑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제가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상 예결위원은 상임위별로 4명이나 5명을 추천받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의원들의 이의가 없을 경우 선임됩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을 하겠다는 의원이 당초 정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면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논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예결위원 선출이 치열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챙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통 끝에 예결위원은 결정했지만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으로 민주당 독점에 예결위원 이탈까지 나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설경민 의원과 조경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신영자 의원은 19일 사퇴서를 냈습니다.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않고 합의와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예결위원 3명이 사퇴를 문서로 공식화할 경우 다음 회기에서 추가로 위원을 다시 선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예결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제8대 군산시의회 원구성. 민주당이 모두 독점하면서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오션 클래스를 시작으로 나란히 어린이집과 레비뉴 어린이집이 오는 8월과 9월에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영유아의 안전한 환경과 쾌적한 보육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교재 교구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개원으로 군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됩니다.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다음 달 3일 선정합니다. 군산시는 내일까지 민간 사업자 신청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에는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협동조합 등 6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허브 주식회사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승인을 받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에 입점하는 업소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신규 입점자 2명에서 3명을 모집하고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입점자는 업소당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며 시설 증개축비와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의 30% 감면과 업소당 월 최대 100만 원의 운영비를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물 소유자에 적용되며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 연말까지 구비 서류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폭우로 중앙동 전통시장들이 큰 피해를 입자 곳곳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는데요. 어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집기 정리와 양수 작업을 한 의용 소방대부터 또 점심시간에 정장을 입고 자원봉사에 나선 회사원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두 번의 물난리를 겪은 익산 중앙동 전통시장. 대부분의 가게가 수해에서 벗어나 다시 영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상가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1,500여 명. 수해가 있었던 일주일 동안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수해 복구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활약을 했다고 꼽히는 익산 의용소방대. 작업 당시 가게들이 물에 잠겨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랜턴도 사고 핸드폰으로 불 라이트 켜고 하는데 너무 위험했었어요. 그 부분이. 유리 바닥에는 유리가 깨진 것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 들고 나오면서 사람도 다칠까 봐서 우리 대원들 그래갖고 실제로 부상 입은 우리 대원들도 있었지만 그게 좀 많이 위험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물에 젖은 집기를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상인분들이 의용소방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말 했을 때가 정말로 저희가 그렇게 큰 힘이 되어 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회사원들의 미담도 이어졌습니다. 동료들과 전통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상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랑 저희 직원 1명이랑 2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상인분들의 좀 도움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회사 단톡방에 저희가 올렸어요. 좀 도움을 더 달라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다 이제 한 번에 오셔가지고 지금 총 7명이서 저희가 또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또 도움을 드리면서 또 상인분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상인들은 발 벗고 나서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5일 가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보고 참 놀랬고요. 특히 그냥 허투루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물건 다루듯이 너무 진솔하게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거 보고는 참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좀 보람, 그냥 옆에서 보면서도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인 도움의 손길이 전통시장을 덮쳤던 수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동 상인들을 위한 힘내라 익산 희망장터가 연장 운영합니다. 시는 기존에 오늘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희망장터 운영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희망장터는 지난 10일부터 중앙동 일원에서 피해 상가 200곳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 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쯤 익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5살 B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주원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들의 거주와 이전에 관한 자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주원은 지난 1995년 문을 연 이후 34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도치마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치료 4차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렴으로 상급 종합병원 등 전국 660개 기관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산소 포화도 검사 실시율,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 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어 종합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 기관들의 평균 점수인 73.6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부와 신종 감염병과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확인 진단과 일본 내염,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인플루엔자 감시 사업 등 각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종 감염병과 신설로 하루 평균 700건가량의 코로나19 검체 검사가 40% 정도 증가한 1000건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전북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하고자 우수 상품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응모 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도지사 인증 상품은 현재 66개에 이르며 전북도는 올해 15개 내외를 대표 상품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 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공인품질 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소비자용품 등으로 업체별로 1개 품목을 업체 주소지인 시군의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2만 4천여 명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 백신 접종은 학교별로 예약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실시돼 수능 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전략기획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내년 익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조신인위원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도당 혁신전략기획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현안 점검과 정책 수립을 위해 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가 군산을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7일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청소년들과 40여 분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학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어촌계장,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산 나운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픈박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행복나눔 공유국 간의 원활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픈박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식품과 생활용품을 수시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품목과 규모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 운영위원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다이롬 나눔곡 간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옹포면 지역협의체가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